네. 요로 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수분을 섭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 생긴다. 비타민C가 요로 결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요로 결석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타민C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이 쓰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비타민C를 먹고 속이 쓰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장벽이 문제가 있어서 속이 쓰린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위장에 염증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염증이 많이 있을수록 비타민C 섭취량은 줄여야 되고 식후에 먹으면 속쓰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먹지 않으면 위장의 염증을 개선시켜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비타민C는 꼭 먹어야 되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몸에 여러 곳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비타민C를 장시간 먹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음식을 끓여서만 먹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면 1년, 2년, 3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음식을 끓여서 드시는 분들, 비타민C가 파괴되어진 상태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C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 몸은 비타민C가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비타민C는 필수사항입니다.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공급을 해야 되고, 내 몸에서는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꼭 공급을 해야 된다. 비타민C가 없으면 뇌혈병에 걸린다. 혈액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의 각 장기, 조직에도 비타민C는 많은 양이 들어있다. 혈중에 1, 2mg 정도 들어있는데요. 1, 2mg per 데시리터 정도의 수준으로 존재하는데 뇌세포에는 200배, 네, 신장에 있는 부신에는 뭐 10배, 네. 그 다음에 그 췌장 이런 데도 또 한 10배 이상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다라는 건데요. 많은 양이 들어있고 혈액에는 적게 들어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장기에서 비타민C 소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타민C를 계속 외부에서부터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 비타민C가 없으면, 네, 긴 시간 동안 비타민C가 없으면 혈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라고 이왕재 교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타민C의 부작용 중에 한 개가, 네,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변비도 변을 잘 보시면 변비라고 해요. 변에 수분이 적다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변비라고 하는 거는 변에 수분이 없다, 덜하다, 딱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 물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분이 부족한 변비가 생기는 사람이면 몸 전체에도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수분이 부족한 몸은 정상적인 몸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분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네, 빈뇨입니다. 빈뇨. 소변을 보러 자주 간다. 비타민C를 먹지 않고 있다가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빈뇨가 발생합니다. 자주 소변을 보러 간다는 거죠. 그 자주 가게 된다라는 것은 방광에 있는 센서에 무엇인가 자꾸 자극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자극은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산성 때문에 소변이 약산성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소변이 산성으로 변해가면은 그렇다라는 거니까 소변이 산성으로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소변이 산성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옥살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내 몸에 알카리성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또 알카리성으로 가게 됩니다. 충분한 소금 섭취가 되어지지 않으면 알카리성으로 가도록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빈뇨가 생기는 이유, 네, 소변의 pH가 낮아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빈뇨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두통이 있기도 합니다. 두통.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되어서 두통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평소에 신진대사가 잘 되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신진대사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 많이 하게 되어서 그 이산화탄소가
이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뇌에도 압력을 가하게 되고 각 조직 장기 혈액 속에도 압력을 가하게 되고 또 그 압력 때문에 배가 아프기도 하고 등짝이 아프기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스는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로 인해서 포도당이 분해되어지면 이산화탄소로 바뀌었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폐를 통해서 원래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되면 가스가 차게 되고 그게 두통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평소에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던 사람이 비타민C와 소금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런 두통을 호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두통, 심각한 어지럼증, 심각한 호흡곤란까지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사실 몸에 비타민C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또는 소금이 심각하게 부족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먹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적은 양, 200mg 이하, 100mg, 100mg 정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100mg, 200mg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늘려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일주일 이상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mg 정도씩 조금씩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 4명으로부터 지금처럼 비타민C를 먹고 가스가 심하게 차고 심지어는 응급실을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비타민C 많이 먹으라고 그런다고 많이 먹으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보를 다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장시간 동안 음식을 끓여 먹어서 비타민C가 도저히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 장시간 동안 소화불량으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소금이 제대로 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비타민C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서 드셔야 된다라는 거요. 그 다음에 비타민C가 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설사입니다. 비타민C는 양이 많아지고 내 몸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내 몸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설사를 일으킵니다. 설사요. 그리고 내 몸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이나 염분의 양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많은 양이 들어오면 설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페트병에다가 소금을 30g 정도를 집어넣고 물에다 녹여가지고 그거를 뭐 20분 만에 다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전부 잘못된 겁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입속으로 장속으로 많은 소금의 양이 들어오면 염 농도가 올라간다. 전기 통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내 장벽에 강한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사를 일으켜버립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몸속에 갑자기 비타민C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 빈뇨도 있었죠. 요로결석도 있었죠. 두통도 있죠. 속쓰림도 있죠. 설사도 있죠. 그 다음에 변비가 있죠. 이렇게 한 6가지 정도가 비타민C가 나타내는 일반적인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드시기를 70세 된 지인께서 치매에 걸렸는데 검사 결과가 소금이 부족이라네요. 소금이 부족해도 치매에 걸릴 수 있는지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요인들이 같이 겹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금은 모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물, 공기,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소금이니까요. 소금이 부족하면 그냥 많은 병에 걸리는 겁니다. 꼭 그것만 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금 부족하면 많은 병에 걸리고 그 병에 걸려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채워지지 않으면 소금이 없어서 생긴 거니까 소금이 채워지지 않으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또 한번 얘기하지만 소금을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섭취 않으신 분들은 서서히 늘려야 된다라는 거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스테로이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스테로이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로이드를 계속 써오다가 끊을 경우에는 서서히 천천히 양을 줄이면서 천천히 몇 달에 걸쳐서
끊어야 됩니다. 몇 달이요? 네. 한 번에 딱 끊으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그 부작용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스테로이드제는 우리 몸 속에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의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약물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몸이 차가워진다. 내가 섭취한 것들이 제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활성도를 전부 떨어뜨려 버리는 건데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끊어버리게 되면 반대로 활성도가 몸이 확 올라가 버리게 되죠. 그러면 몸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거의 난리 수준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몸이 갑자기 돌아가 버린다. 갑자기 순환이 증가한다.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뭐 한 30km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차가 갑자기 100km로 달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신없고 네,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도 마찬가지, 비타민C도 마찬가지 적은 양을 먹으면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음식 중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긴 세월을 보냈던 사람은 갑자기 먹으면 큰일 난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저는 장누수 증후군이 심합니다.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 젓갈은 전혀 못 먹고 생야채, 과일도 잘 못 먹어. 몸도 너무 약합니다. 자, 이런 분이 이제 심각한 거죠. 이런 분은요, 소금을 좀 더 먹는다든지, 비타민C를 갑자기 뭐 1g씩 먹는다든지, 이것도 위험합니다. 몸이 확 돌아버려요. 네. 몸이 갑자기 돌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100mg씩 먹어야 됩니다. 소금도 100mg, 물론 뭐 소금은 음식에 얼마나 넣어서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분은 함부로 먹다가는 앰뷸런스 타고 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보실까요? 저혈압이고 살이 안 찌는데 이유를 알고 싶어요. 네. 자, 저혈압인 분은 모세혈관이 영양분을 흡수해가는 모세혈관이 가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해 들어가는 구멍도 작아져 있습니다. 저혈압이 되어져 있으면. 그래서 영양분 흡수가 일단 빨려 들어가지가 않죠, 잘. 그래서 저혈압이니까 영양분이 적게 들어간다. 적게 들어가니까는 몸에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몸에 갖다 쓰는 건 더 많게 되면 빠지는 거죠. 그리고 많이 먹는데 저혈압이면 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또 저혈압인 이유는 보통 소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몸 안에. 혈액 안에는 물론 정상적인 소금량이 들어있는데 혈액의 혈관의 바깥쪽은 소금이 부족하다. 소금이 부족하면 내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위산을 분비를 한다. 소화효소를 분비를 한다. 이런 것들도 약화되어져 있죠.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되니 흡수도 잘 안 된다. 그냥 빠져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저혈압부터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몸의 기본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몸의 기본이 뭐냐면은 산소 잘 들어가야 된다, 물 많이 마셔야 된다, 소금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금을 잘 먹으면 혈압이 또 올라갑니다. 혈압 올려야 된다. 맥박 정상이어야 된다. 체온 정상으로 맞춰 주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살은 찌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혈압을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 만성위염인데 박사님 설명대로 실행 중입니다. 위 소화는 좋아지고 있고 불면증은 실험 중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꾸준히 열심히 드셔보시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타민C 18년 메가요법합니다. 결석 생기지 않습니다. 체질상 혹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결석 잘 생기는 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속지 맙시다. 비타민C 드시면 속 쓰리다 하시는데 그것은 비타민C의 부작용이 전혀 아닙니다. 본인의 위장이 염증으로 인해 반응하기 때문에 쓰리다고 느낄 뿐이지요. 계속 꾸준히 드시다 보면 위장질환, 위벽 튼튼해져서 모두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대부분의 제산제 결국 위를 점점 좋지 않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분들께 도움을 주는 영상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런 글을 써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비오유키소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라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혈압 당뇨 2년째, 그런데 당화 혈색소 수치가 엄청 떨어졌어요. 비타민C 복용 후 잠도 잘 오고 소화 그리고 응가도 잘 나오고 모든 것이 박사님 덕분에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가 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좋은 체험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쌤 강의 듣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조카의 여드름이 많이 나고 손이 시리다 못해 찌릿찌릿 아프다는 그가 소화가 문제였다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